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랑 모든 분야에서 하는 짓이랑 탈원전하면 전기료 오르고 탄소 더 나오고 안 됩니다. 아, 내가 공부를 했는데 탈원전이 오라. 사람들이 패닉 바잉하고 난리 나고 울고 길에 나앉게 생겼어요. 내년에 어디 살지 모르겠어요. 무슨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실거주를 한 해 만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아, 이게 맞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맞아. 공부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공부를 다시 해야지. 대체 누가 쓴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생각이 있다위야? 오늘 변창흠 청문회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변창흠의 막말에 대해서 그 어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변창흠 딸내미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잖아. 7년 동안 2억을 썼다는데 아니 내가 형 유학 얘기도 좀 많이 듣고 했는데 이 가능한 거야?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 누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었거든? 이게 가능한 거냐고? 내가 이제 유학 갔다 온 걸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근데 글쎄 나는 내 경험으로는 그려지지가 않아 그림이. 7년에 2억이? 나는 처음에 7년간 2억을 썼다길래 박사를 했구나 생각을 했었어. 왜냐하면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차까지는 돈을 내고 한 3년 차부터는 돈을 안 내. 한 5년 차가 되면 돈을 조금 받고 다녀. 조금 용돈 정도. 한 달에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주더라고. 강연도 하고 하니까. 미국에도 근데 어차피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까 장학금 받는 건 아닌가? 장학금이 있기는 있는데 학교별로 굉장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니드 베이스라고 해서 가난한 집, 그러니까 소득이 좀 적은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학교가 있고, 메릿 베이스라고 해서 이 성적 우수자, 일반적으로 장학금이 이제 성적 우수자한테 주잖아. 성적 우수자한테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가 있어. 그래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특히 부자 나라 뭐 한국, 일본 이런 데서 온 사람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막 전액 장학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학비만 봐도 7년 동안 8,800만 원을 썼다 학비로 학교에 낸 돈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적은 돈이야 사실은. 장학금을 진짜 막 때려 맞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운 금액이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생활비. 사실은 학교 다니는 돈보다 무서운 게 생활비거든. 시카고의 예를 들어 보면 다운타운 있잖아. 이렇게 시내. 그러니까 시카고대가 다운타운에 있어. 그러면 이 다운타운에 살려면 방 하나 딸린 아파트면은 보통 한 뭐 2,500달러에서 3,500달러 정도 내거든. 우리 돈으로 하면 뭐 300만 원에서 뭐 400만 원 사이란 말이야, 월세가. 그리고 다운타운을 넘어가면 좀 싸지기는 하는데 내가 시카고 경계를 넘어가서 살았거든. 내가 살았던 집이 침실 2개짜리 아파트인데 월세가 한국 돈으로 한 17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했었어. 그거는 월세만이야. 그리고 이제 생활비가 더 들 거 아니야? 아껴 살았다고 치더라도 7년 동안 1년에 한 1,500만 원쯤 내고 살았다는 얘긴데 이게 진짜 뭐 시골에 있는 학교다. 진짜 스쿨타운이다. 이런 데 가면 조금 싸기는 한데 이런 데가 아니라 뭐 예일대는 뉴헤이븐에 있고 시카고대는 시카고에 있고 이런 데 가서 살면서 1년에 한 1,500만 원 가지고 살아라 하면은 나는 못한다 그럴 것 같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월마트에서 소세지만 사다가 7년 동안 먹으면서 버틴다 이러면 할 수는 있겠는데 나는 상상이 잘 안 가거든.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왜냐하면 뭐 진짜로 무슨 장학금을 진짜 신나게 때려 맞고 무슨 생활비까지 학교가 다 대줘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현재까지 얘기가 나온 바로는 그런 얘기는 없어. 근데 나는 상상이 좀 잘 안 가. 누가 물어보면 나한테 이 상황을 떼놓고 나한테 그냥 이거 가능하냐? 내 2억 모았는데 학사하고 석사 하려고 한다. 가능하냐? 이러면 그거 가지고 저기 어디 갭 투자나 하세요라고 할 것 같아. 불가능하다고. 내가 전에 영상에서 변창흠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내가 그때 그랬었잖아. 일관성 있는 사람이라고 진짜. 근데 이 사람의 어록을 찬찬히 다 훑어보니까 난 무서워 이 사람이. 진짜로. 진짜 괜히 그냥 김현미가 그립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로 와 이념의 화신이구나. 2005년, 2006년에 하던 이야기랑 지금이랑 토씨 하나 뜰리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 지금까지도. 난 진짜 두려울 정도야. 이 사람의 테마가 딱 있어. 뭐냐면 세금을 늘리자. 세금으로 내지 않은 돈은 어떻게든 빼앗자. 부동산은 소유하면 안 된다. 임대에 살아라. 이제 하나가 추가된 게 뭐냐면 문재인은 잘했다. 부동산 내서 문재인은 잘했다. 문재인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진짜 일관되게. 먼저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부터 보자면 2019년에 국회의 상임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 2018년에 집값이 상승한 이유는 심리적 요소다. 문재인은 주택 공급을 잘 했는데 심리적인 요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못된 인식이 집값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아니 그 심리적인 요소를 그 요인을 누가 불러일으켰어? 공급이 부족하면 불안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불안 심리라는 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왔냐? 패닉 바잉이 왜 일어나냐? 앞으로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잖아. 지금 정부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주택을 허가해줘도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바로 그거 지금 허가해주고 4년 뒤, 5년 뒤부터 1년에 150만 개씩 새 아파트가 생긴다. 시장에 공급이 된다. 그러면 패닉 바잉이 일어날 것 같아? 아니야, 다 버틴다 그래. 좁은 집에 가서도 좀 안 좋은 집에 가서도 버틸 수 있는 거야. 왜냐? 지금 저 건축 중인 어마어마한 양의 아파트 보이지? 저거 우리 들어가 살 수 있어. 청약 넣으면 돼. 내가 사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 저 집을 사면 나는 저 집에 전세 월세 살 수 있어. 이 생각이 들면 패닉 바잉이 일어나겠니? 아니지. 누군들 지난달보다 2억 원, 3억 원, 한 달 만에 몇 억이 올라버린 집을 사고 싶은 바보가 어디 있어? 없어. 억지로 사는 거야. 눈물 흘리면서 사는 거라고. 온 집안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영끌이 무슨 뜻이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다는 얘기잖아. 왜 그 짓을 하냐고. 은행에서 얼마 받아 내가 있는 거 합쳐가지고 살고. 이게 제일 간단한 거 아니야? 왜 영끌이 일어나?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걸 영끌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치. 왜 영끌이 일어나냐고. 그 불안 심리 때문이야. 공급이 안 될 거라는 것.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데, 왜 불안 심리가 생겼는데. 지들 때문이잖아. 그래, 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 앞으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 저놈들이. 나는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나는 30평에 살고 싶고, 30평보다 40평에 살고 싶고, 40평보다는 50평에 살고 싶어. 당연한 얘기야. 이게 무슨 잘못이니? 아니거든.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불가능할 것이다. 50평은커녕 25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13평짜리 임대주택이나 지으면서 이 정도면 샤인 가족이 살겠네요. 이러고 있는 거. 이게 그 불안 요소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이게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절대로 못 산다. 왜 이런 얘기 있잖아. 테슬라 오늘이 가장 싸다.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파트 오늘이 제일 싸다. 미쳤어. 재작년에 8억이었는데 지금 21억이야. 미쳤어. 지난달에 18억이었는데 지금 20억이야. 그런데 이게 제일 싸다. 내년엔 이거 어차피 25억이고 내후년에는 27억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사는 거야 그냥. 왜? 앞으로 평생 집을 못 가질 것 같아서. 이 불안 심리를 만든 게 지들이라고. 그러면서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부동산 정책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 청문회는 뭐하러 하냐. 어차피 도장 찍어줄 거면서.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번부터 다 잘못됐었어. 그런데 지금 이 아수라장이 벌어진 카운터가 뭐였니? 임대차 3법이지. 그래, 임대차 3법이야. 이것 때문에 이 아수라장이 벌어졌다고. 예전엔 올라도 세상에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좀 너무 심한데 였는데 임대차 3법이 딱 들어오고 나서는 제기랄. 이제 내 영혼도 팔아야겠다가 시작된 거란 말이야.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질문을 받고 하는 소리가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게 맞아.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랑 모든 분야에서 하는 짓이랑 탈원전하면 전기료 오르고 탄소 더 나오고 안 됩니다. 내가 공부를 했는데 탈원전이 오라. 사람들이 패닉 바잉하고 난리 나고 울고 길에 나앉게 생겼어요. 내년에 어디 살지 모르겠어요. 무슨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실거주를 한 해 만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이게 맞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맞아. 공부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공부를 다시 해야지. 대체 누가 쓴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생각이 있다위야? 2018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 2018년에는 임대차 3법이 시작되기 전이야. 한참 전이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 3년으로 바꾸고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계약갱신 청구권 1번 또는 2년으로 하되 계약갱신 청구권을 2번 주는
3+3 또는 2+2+2 방법을 제안했다. 지금 임대차 3법이 2+2 단지 2+2만 가지고 이 꼬라지가 벌어졌는데 이 사람은 6년을 주장하는 거야. 이 인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 그걸 추진하겠지. 아니 진짜 집 가진 사람이 죄지. 집 가진 사람도 죄지. 근데 집 없는 나는 왜 뭐가 죄냐 대체. 집 없는 너는 무슨 죄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6년 해야 된다. 거기다가 한마디 덧붙여. 문정부는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 정책을 잘 헤쳐왔다. 진짜 딸랑딸랑이다. 딸랑딸랑. 어려운 시기를 만든 게 문재인이고 우리가 그걸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국민들이 그걸 잘 못 헤쳐나가고 있어. 너무 힘들어. 올해 10월에도 그러니까 이 꼬라지가 난 뒤야. 난 뒤에 질문을 받고 나선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 아이고 진짜 고만 좀 빨아라. 세심하기는 했지. 다 죽여서 그렇지. 집 있는 사람도 잡고 집 없는 사람도 잡고 전세 사는 사람도 잡고 월세 사는 사람도 잡고 다주택자도 잡고 1주택자도 잡았잖아. 세심하다 진짜. 세심하지. 그런데 이 심리적 요인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냐면 변창흠은 무슨 강좌, 부동산 강좌나 부동산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거라고 이야기를 해. 2018년에 얘가 기고한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지난 몇 달 사이 서울의 주택 가격이 안정세로 전환했다. 그런 적 없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 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됐던 적이 없어. 안정세라는 게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게 안정이 아니거든?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 심리가 상승 원인이다. 누군가가 불안 심리를 인위적으로 형성한다. 수십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 동호회 등이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영향을 시장에 미치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는 잘못이 없어.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 강좌 보고 이런다는 거야. 또 남탓 시전이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여기에 대해서? 나는 부동산 강좌 같은 거 안 보거든.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 활동도 안 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나는 불안해. 왜 그럴까? 나도 불안해. 내 불안 심리는 어디서 왔을까? 일단 주요한 거는 공급 아닐까? 그러니까 일단 공급이 안 돼. 공급이 안 된다는 건 여러 의미야. 신축 물량만 공급이 아니거든. 기존 주택도 임대 시장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해. 그리고 순환이 돼.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가면 이게 시장에 또 나오고 새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 이 순환이 안 되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게 안 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 수요는 늘었고 공급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냥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시킨 거거든요. 경제 다 꼬라박고 사람들 다 길에 나앉고 있는데 이건 가짜뉴스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냥 현실을 부정하는 거야. 다 잘 되고 있다고. 문재인 입만 열면 그런 소리 하잖아. 경제 잘 되고 있다. 내년엔 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생각해봐라. 내년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치고 문재인 이전 수준으로는 언제 회복되는데 대체.